안녕하세요. 모아적 코칭 영어 크리쌤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앞서서요, 모아자 코칭 영어라고 했는데요. 모국어를 탄탄히 하여 아웃풋이 빠르게 나타나는 자기주도 영어 학습 방법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블로그에 이 OPD에 관한 책을 올렸었어요. 이 책이 굉장히 좋아서 추천한다고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좋은 책이기 때문에 가지고는 있는데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이 책에 대한 활용법뿐만 아니라 단어에 대해서 매번 하시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단어를 꼭 외워야 하나요? 계속 듣고 보다 보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과 함께 두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은요. 단어를 따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책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가 단어를 외운 다음에 너무나 잘 까먹는다. 좀 단어를 조금 쉽고 재미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질문에 대한 이 답변들을 오늘 영상에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단어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단어를 잘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 그리고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OPD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모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방법들은요, 실질적으로 제가 저희 아이들 그리고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하는 방식들과 영어를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도 광고나 협찬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이로. 첫 번째 많이 하셨던 질문은요. 단어를 꼭 외워야 하나요? 그냥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외워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단어는 책으로 익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내려면 기본적인 단어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기본적인 단어도 모르고 책을 읽어 나갈 수는 없잖아요. 반면에 또 책을 읽다 보면은 기본적인 단어들이 당연히 익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급 레벨 이상의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단어를 외우는 것이 가능해야 더 높은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단어 외우기를 했던 친구들이 그 레벨이 올라가도 단어 외우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제가 여기서 단어를 외운다 하시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세대 방식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단어를 외운다 보다는 단어를 반복해서 익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새로운 단어를 매일매일 외우지만 까먹어요.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까먹는 아이들의 마음을 저는 너무 잘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복해서 익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따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어떤 아이들은 그냥 간판만 보고 한국어를 익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간판 몇 개 읽었는데 아이들이 그냥 한국어 읽어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단어를 여러 번 한국어도 쓰고 소리내서 읽고 모국어조차 그렇게 단어를 익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아이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예전 영상에서 여기 보이시죠? 단어를 외우면 시너지가 나는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가 분류를 해놨어요. 우리 엄마가 다 다르듯이 아이도 다 다릅니다. 아이가 만약 이 유형에 해당된다면 단어 학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많이 하셨던 질문인데요. 선생님, 저 단어 공부를 따로 하고 싶은데요. 좋은 교재 없을까요? 있죠. 제가 사실 교재를 보고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교재를 쓰고 있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요. 처음 아이가 영어 공부를 할 때 교재를 사용해서 단어를 공부하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책이나 원서책을 읽으면서 새로 봤던 단어 아니면 공부하고 있는 교재에서 봤던 단어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자신만의 카드를 만들어서 쓰고 그 카드를 이용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익히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런 과정이 웬만큼 된 친구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책은요. 에이리스트사의 200 words가 있습니다. 이 책이 3권으로 구성되어서 600개의 단어를 공부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초등 단계에서 아이들이 제일 재밌어 했던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다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고
단어도 한 번씩 써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색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단어를 익히고 나서 영어 단어를 한번 쭉 정리하고 싶다. 근데 좀 재밌게 하고 싶다. 이렇게 좀 음성 많이 따라하면서 아웃풋 할 수 있는 단어 교재를 찾는다고 하신다면 이 교재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제 블로그에도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학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교재는요. 이거는 제가 많은 선생님들에게도 추천해줬고 피드백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월드마스터입니다. 이투스북이고요.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주제별로 단어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요. 월드 매핑입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펼쳐서 그 월드에 대해서 다양하게 더 폭넓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교재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중학교 가기 전에 아이라면 한번 단어를 쭉 정리하기에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단어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원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요. 이제 어느 정도 중학교 초반부터 해서 실력이 조금 쌓이기 시작하면요. 가장 많이 쓰시는 교재가 이 능률복화 어원편인데요. 사실 이 책이 바로 중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밑에 예문들도 수능에 나왔던 예문들이라서 중학생들마다 이렇게 편차가 크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중학생이라면 이 단어집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추천드리지만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어원을 조금 더 익히고 이 책으로 넘어가고 싶다 하신다면 단어가 읽기다 어원편 먼저 하시고 나서 아마 능률복화 하신다면 조금 아이가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에는 어떠한 광고도 협찬도 없으니까 제 블로그 가셔서 제가 좀 자세하게 리뷰를 해놨어요. 비교하시고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맞는 책으로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이요. 우리 아이는 단어를 잘 못 외워요. 단어를 외우면 금방 까먹어요. 혹시 단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막 단어를 잘 외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논문도 많이 읽고 저 또한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시도를 해보고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방법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화해서 외운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단어 못 외우는 아이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여기 보이시죠? 영상에서 이렇게 단어 카드를 이용을 해서 앞면에는 영어를 적고 뒷면에는 그 관련된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에게 처음 단어를 외울 때 자신만의 단어 카드를 가지고 외우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자기가 그 단어를 보고 한번 적어보고 그 뒤에다가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대부분의 초등 교재들을 보면요. 이렇게 시각화되어 있는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림들이 많고 그 그림 옆에 단어를 적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교재를 만든 원인은요. 첫 번째는 시각화하면 내가 더 빠르게 그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각화해서 아이들의 교재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앞에는 단어, 뒤에는 그림. 사실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이 뭔지 까먹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 그림 밑에 한국어 뜻을 쓰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보고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 경우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단어장 갖고 다니면서 보고 다 암기되었다면 그 단어들은 또 따로 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또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fat, 뚱뚱한이라고 외우는 것보다는 뚱뚱한을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외우면 우리 뇌가 더 빠르게 반응 속도도 더 빠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시각화를 하면 암기에도 좋지만 아이들이 그냥 그 단어를 보면서 바로 시각화해서 떠오르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모든 단어들이 시각화해서 외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떤 단어들은 시각화해서 외우기가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경우가 많고 그 전치사를 따로 외웠을 때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over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이미지화 시켜서 over the rainbow 해서 하나로 통째로 구를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개념의 단어들은요, 그 문장 자체를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이렇게 구나 문장으로 익히기에는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지만 문장에서 그 쓰이는 그 단어의 느낌을 이렇게 같이 살려서 외운 단어들이 더 머리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 또 단어를 익히는 것도 중간 이상의 레벨일 경우에는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앞서서 추천드렸던 교재들 중에서 많은 교재들이 같은 카테고리를 이렇게 묶어서 외웁니다. 과일이면은 과일에 대한 거, 주제가 신체면 신체에 대한 거,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어서 외우면 머리에 더 기억이 잘 남기 때문에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을 함께 외울 때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이렇게 교재들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요, 교재라기보다는 그림으로 된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엄청 디테일하게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들이 주제별로 묶어져 있어요. 초기 단계도 좋지만 아이 단계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자신만의 단어책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그날마다 공부한 거나 아니면 책에서 봤던 내용 중에서 관련 주제를 이제 찾아서 그거에 관련된 단어들을 자신만의 책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아이는 이날 이제 달걀 요리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써놓고 또 그 요리들을 그리면서 이제 자신만의 이제 단어장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만약에 초기 단계라면 face, 얼굴을 배웠다면 얼굴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눈, 코, 입, 귀, 초기 단계에는 이제 이 정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face를 그리고 관련 단어들을 찾아보는데 물론 사전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이 책에 보면은 다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면 얼굴을 그리고 나서 얼굴하고 관련된 단어 여기 있는 것을 찾아보고 그려보고 그 단어를 써보자 라고 해서 아이가 단어에 대해서 자꾸만 카테고리를 만들면서 자신만의 그런 공책을 만들면 좋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아이가 이제 신체도 그려놓고 이제 수학에 관한 주제였을 때는 이제 수학에 관해서 쭉 정리하기도 하죠. 물론 적을 때 아는 단어도 있을 거고 모르는 단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단어도 아이가 미리 표시해 놓고 또 외우더라도 또 까먹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신체에 대한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자신만의 단어장을 들춰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겠죠. 영어 실력이 초반에는 아이들이 높지 못하니까 그냥 관련된 단어, 과일이면 과일 중에서 너가 좋아하는 과일 3개 찾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일에 대해서 딱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을 찾고 그 과일을 그려보고 그 밑에다가 과일 이름을 써보고 하면 막상 그게 지금 단계에서 바로 외워지진 않겠지만 아이가 또 과일을 만났을 때 아 맞아 나 그때 과일 그렸었지 또 하나 추가해야겠다 또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공간을 남겨두시고 이렇게 계속 아이만의 공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공책인데요. 저는 사실 그림을 매우 못 그립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제가 생각나는 그 단어에 대한 느낌을 살려서 그 그림을 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그림을 보면 그 단어에 대한 느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주면 이게 어차피 제 거잖아요. 저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이 가장 좋았던 부분은요. 그냥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보면요. 친구와 서로 물어보고 대답도 듣고 그리고 친구들과 토론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적혀 있어서 어떤 주제에 관련된 것을 하기 전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날의 단어를 제시하고 또 그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학원에서 아니면 과외하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하기 교재로 사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더 팁을 드리자면요. 단어를 외울 때 초기 단계부터 한 번씩은 쓰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쓰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깜지처럼 쓰라는 말이 아니라요. 물론 단어장을 만들면 한번 써보게 되겠죠. 한번 써보는 거랑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랑은 다릅니다. 두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감각을 사용했을 때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클래스를 외우면 클래스 한번 소리내서 한번 써보는 것도 아이들이 단어를 오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게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그리고 아이가 헷갈려하는 단어는 한번 써보면 좋습니다. 특히나 B와 D, P와 Q 이런 아이들은 늘 많이 아이들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한번 소리내서 써보는 것도 또 스펠링을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완벽하게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한번 단어를 만났을 때 그래도 한번 소리내서, 반드시 손만 쓰도록 하지 마시고요.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는 손 운동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대로 베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단어를 입으로 익힌 다음에 한번 소리내서 쓰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 단어가 머리에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초급 단어는 어느 정도 책을 통해서 익힐 수 있지만 중급 이상의 단어들은 반드시 외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써보지도 않고 눈으로만 외웠던 단어들이 어느 날 잘 외워지기는 힘들겠죠. 단어 외우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아. 초반부터 차근차근 하니까 단어가 길어져도 충분히 잘 외울 수 있어 라는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잘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떠한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영상 참조하셔서 아이에 맞게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더 좋은 꿀팁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모든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늘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